바람의 섬으로 돌아오다 김세나는 10년 만에 미국에서 제주도 서귀포시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본 한라산은 여전히 웅장하게 그 자리에서 고향을 지키고 있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늘한 바람 속에 짙은 녹차향이 실려왔다. 향이 이렇게 그리웠던가. 세나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택시에 올랐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고 돌담길이 나타나면서 점점 마을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세나야! 집 앞에 도착하자 김순자 할머니가 잠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달려나왔다. 머리엔 하얀 두건, 손은 흙투성이었다. 할머니! 세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안겼지만 순자 할머니는 순간 뜸을 들였다. 멀리서 뭐 하러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왔노. 얼굴 팍 깎았네. 보고 싶어서 왔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세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그 손을 한참 응시하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바로 그때 옆에서 김동하가 트럭을 몰고 돌아왔다. 왔냐? 툭 던지듯 인사한 뒤 금세 짐을 옮기러 집 뒤로 사라졌다. 세나는 어리둥절했다. 동하는 원래 저랬나? 집안은 오래된 녹차 향기와 함께 눅눅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밥상 앞에 앉아 순자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렸다. 할머니, 요즘 마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멈추며 한숨을 쉬었다. 세상 만사 다 변해도 여기만은 그대로인 줄 알았지. 요즘 웬 개발이다. 리조트다 시끄럽다. 서울서 돈 자랑하는 것들 들어오고 우리 땅도 이렇게 시끄러워진 게지. 동하가 밥그릇을 쾅 내려놓았다. 남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곧 난리 날 겁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를 노려봤다. 얌마, 식구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동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주민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가 녹차밭도 이제 곧 넘어간대. 서울 놈들이랑 계약했다 들었어. 돈맛에 다 팔아 넘기는 거지. 아이고, 우리 마을 다 망했다. 망했어. 세나는 창문을 조심히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딱 그 순간 낯선 외제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정차했다. 세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세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이 녹차밭을 지킬 수 있지? 할머니가 왜 자꾸 눈치를 볼까? 동하는 왜 저렇게 예민할까? 창밖으로 한라산 허리선이 어둠에 잠겨 있다. 평화로운 밤, 하지만 거센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세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여기 우리 집을 지켜낼 거야. 서울에서 몰려온 폭풍 이른 아침, 김순자 할머니의 집 앞 골목이 시끌벅적했다. 웬 낯선 외제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길로 들어왔다. 창문이 내려가자 드라이브한 선글라스 남자가 여유롭게 인사한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태형이었다. 도시 냄새가 폴폴 나는 세련된 옷차림,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 조수석에는 서구권 투자업체 대표라며 건장한 외국인 남성도 타고 있었다. 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동하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태형이 짐가방을 내리자마자 중얼거렸다. 아, 역시 이런 곳은 공기도 돈, 냄새가 나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태형이 먼저 입을 뗐다. 어머니, 이젠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제주 이 땅 팔 때 됐어요. 지금이 기회란 말입니다. 이런 허름한 집에 평생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동하가 크게 웃었다. 하하, 형은 1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야? 그냥 돈만 보이지? 이 집, 이 밭이 형한텐 아무 의미 없나? 태형이 소리쳤다. 의미? 의미가 뭐야? 땅은 돈이 돼야지. 난 서울에서 사업으로 바닥도 쳐보고
이젠 기회를 잡으려는 거다. 세나가 조용히 물었다. 형, 혹시 투자업체랑 이미 얘기한 거야? 리조트 만든다는 그쪽. 태형은 쓱 미소를 흘리며 외국인 남성을 바라봤다. 이 친구, 데이비드. 서귀포에 리조트 짓는 대형 프로젝트 책임자야. 만약 우리 땅 넘기면 지금 시세 두세 배는 받는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 땅은 돈만 보고 파는 게 아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평생 지켜온 밭이다. 뿌리도 조상도 다 여기 있다. 태영이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 언제까지 과거에만 사시겠어요? 미래를 보셔야죠. 세나 네가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것도 결국 움직여야 산다는 거 아냐? 동화가 주먹을 쥔다. 형, 나가. 이런 식이면 가족도 땅도 필요 없어. 내가 지킨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태형은 짐도 풀지 않고 외국인 동료와 같이 나가버렸다. 밖에선 이 광경을 본 마을 어른들이 웅성거렸다. 도시놈들 온 이유가 이거였구만.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지. 김간의 밭도 넘어가겠지. 밤, 세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내다봤다. 동하는 방에서 한숨과 함께 벽을 친다. 순자 할머니는 기도하듯 조용히 사당에 앉아 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마을 이장이었다. 순자 아주머니, 내일 오전에 투자업체에서 마을 대표들이랑 만남을 갖자고 연락 왔어요. 김가 땅 문제. 꼭 정해야 한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손을 덜덜 떤다. 이 바람 끝에 뭐가 남을지. 오래된 저주 어두운 새벽. 세나는 깊은 잠에서 깼다. 창밖에는 유달리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한라산 자락이 안개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이 스며드는 밤이었다. 아침상 앞 할머니는 말수가 적었다. 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땅에 얽힌 얘기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다. 우리 김씨 집안의 피와 눈물, 그리고 맺힌 원이 깃든 자리다. 세나는 양손을 꼭 쥐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동네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가밭을 함부로 팔면 집안 망한다던데? 설마 진짜예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옛조상 너희 증조부가 직접 땅에 기원문을 박았다. 이 땅이 김씨 피 아닌 타인 손에 넘어가면 자손들이 다 흩어지고 집안에 재앙이 든다고 했다. 옛날에도 한 번 친척 한 명이 돈에 눈이 멀어 땅을 떼팔았다가 얼마 못 가온 가족이 다 외지로 쫓겨났지. 세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동화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또 그 미신 얘기네.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릴 시대 아니라고요. 미신이든 뭐든 내겐 진심이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바깥에서는 마을 사람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래도 김간애가 저주 때문에 버틴 거잖아. 진짜 저주면 좋겠다. 서울 놈들 좀 혼나야지. 저녁 세나는 혼자 다락방을 뒤지다가 오래된 흙기운이 밴 상자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빛 바랜 한지, 엉성하게 그린 고지도, 그리고 붉은 인장이 찍힌 편지 한쪽이 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다락방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세나는 녹차밭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저주가 진짜라면 내 가족을, 이 땅을 어떻게든 지켜야 해. 밤이 깊었다. 할머니는 잠도 못 이룬 채 전등 밑에서 조용히 옛 기도문을 읊었다. 세나는 불을 끄고 누우며 중얼거렸다. 무서울 건 없다. 내가 반드시 뭔가 밝혀낼 거야. 바람은 밤새 창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음지의 거래와
마주침 깊은 밤. 마을 회관 뒤편 골목길. 태형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검은 양복 차림의 외국인. 투자자 대표 데이비드와 마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확실히 오늘 안으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김씨 땅만 확보되면 전체 리조트가 완성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태형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계약서 봉투를 들었다. 내가 이 집 받아들이고 어머니랑은 말만 잘 맞추면 돼. 걱정 마, 데이비드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쪽에서 불편하게 느끼면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죠. 태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어둠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동하였다. 동하는 주먹을 꽉 쥐고 나타났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허락도 없이 땅을 넘긴다고? 네가 진짜 이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배신은 못하지. 태영은 키득거리며 말했다. 네가 뭘 알아, 동하?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 거냐? 난 가족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해. 동하가 목소리를 높였다. 형은 가족이 아니라 돈밖에 안 보여. 네가 우리 땅 파는 순간 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들고 일어날 거야. 상황이 격해지자 중개업자는 눈치를 살폈다. 싸움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서류에 이름만 올립시다. 동하가 태형에게 다가가 손목을 확 낚아챘다.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팔아먹을 생각하면 형은 내 형 아니다. 싸움이 날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 마을 어귀로부터 달려왔다. 세나였다. 형, 오빠, 그만해! 이러다 진짜 우리 다 끝장나! 모두가 세나를 바라봤고 순간 팽팽하던 공기가 살짝 풀렸다. 동하는 헉헉거리며 멀어졌고 태형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계약서를 품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여기저기에서 김간에는 돈 받았다더라. 곧 외국인 사장이 밭주인 될 거다라는 소문이 퍼졌다. 중개업자는 몰래 여러 집에 찾아가 현금을 흔들며 회유하였다. 지금 넘기면 2배, 3배 준다니까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입을 닫았고 밤이면 벽에 기대어 떨리는 손을 감쌌다. 우리 집 정말 끝장나는 걸까? 밤늦게 할머니는 세나와 동하를 불렀다. 가족끼리 모여야 한다. 이대로 가면 아무도 남지 못한다. 그러나 세 가족 사이 속 깊은 오해와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동하는 세나에게 소리쳤다. 넌 외지에서 배운 거라지만 이 촌에선 절대 먹히지 않아. 우린 돈보다 가족이 먼저야. 세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가족이고 여길 누구보다 지키고 싶어. 하지만 모든 걸 숨긴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야. 맹렬해지는 바깥 바람 속에서 가족의 마음도 점점 갈기갈기 찢어져 갔다. 신비한 지도 모습을 드러내다 그날 밤 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엔 거센 바람과 먼바다 파도 소리가 뒤섞였다. 마을 전체가 알 수 없는 불안에 잠겨 있는 듯했다. 방 한 구석에서 오래된 목재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그 상자는 어린 시절 만지면 안 된다던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갈증이 더 컸다. 세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바랜 한지로 쌓인 두툼한 종이 묶음, 엉성하게 그려진 지도가 한 장,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작은 폐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나는 손전등을 켜 지도를 펼쳐보았다. 낯선 한자와 일련의 기호, 뒷면에는 검붉은 인장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이게 그렇게 들었던 전설의 그 지도일까? 홀린 듯 지도를 들여다보던 세나는 한쪽에 빛바랜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지도를 따르지 않는 자, 김씨 핏줄임을 스스로 저버린다. 문장 하나하나가 세나의 숨을 걸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 세나는 재빨리 상자를 덮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거기서 뭐 하냐? 할머니, 이 지도 진짜야? 정말 무언가 숨기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저주도 보물도 없다. 다 지나간 예시약이다. 세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세요? 다들 우리 땅을 팔라고 몰아세우지만 할머니조차도 항상 뭔가를 숨기고 그만해라!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다. 세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아니야. 언젠간 말해줄 테니. 지금은 그냥 믿고 조용히 있어라. 할머니는 힘없이 등을 돌려 방에서 나갔다. 남겨진 세나는 헛헛한 마음으로 지도를 움켜쥐었다. 내가 직접 밝혀내야 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면 이 밭도 우리 가족도 잃을 거야. 다음 날 세나는 지도를 품에 숨긴 채 마을의 작은 점집을 찾았다. 천장은 향냄새로 가득하고 먼지에 층이 내려앉은 오래된 가게 안에 허름한 점쟁이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세나는 조심스레 지도를 내밀었다. 혹시 이거 봐주실 수 있나요? 점을 보던 할머니가 지도를 펼치자마자 그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디서 났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 지도는 재앙을 부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안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지도에 뭐가 있는데요? 점쟁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지도에 새겨진 한자. 저건 옛날 김씨 집안만 아는 봉인구다. 그 봉인을 잘못 건드리면 내 가족, 내 마을 전부 피바다가 될 수도 있다. 세나는 차마 믿을 수 없었다. 설마 정말 저주가 실제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당장 나가. 지도는 절대로 아무 데도 들고 다녀선 안 돼. 돌아가서 땅에 돌려놔. 네가 그걸 욕심내는 순간 집안에 불행이 닥칠 거다. 세나는 멍해진 채 밖으로 내몰렸다. 점집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할머니가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더 거세졌다. 동네 골목마다 집안이 곧 쪼개질 거다. 김가가 형제끼리 소송을 준비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어귀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낯선 말로 이야기 나누며 서성이고 있었다. 세나는 밤늦게까지 지도를 쥔 채 혼잣말을 되뇌었다. 이 땅에 정말 뭔가 있는 걸까? 내가 못 지키면 우리 모두 끝일지도 몰라. 그 시각, 동하는 빈 창고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 아니면 세나, 누구라도 답을 찾아야지. 이대로 뺏기는 건 못 봐. 한편 태형은 투자자와 다시 만나 서명 마감을 재촉받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데 없다. 김가 땅 계약서에 오늘 밤 이름 올리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요. 태형은 망설임 없이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녘, 세나는 잠이 오지 않아 다락에 다시 올라갔다. 지도 위에 한 글자를 손끝으로 짚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청동 장신구를 들어보았다. 순간 땅 밑에서 낮은 웅궁거림과 함께 방 한 구석의 벽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지도에 그려진 저 표식이 이 집 어디와 연결된 건 아닐까? 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진짜 진실이 두려운 걸까? 아니면 이 밭 자체를 지키지 못할까봐 무서운 걸까? 창밖에는 아직도 거센 바람에 차가운 비가 섞여 내리고 있었다. 세나는 담요를 더 껴안은 채 오래도록 지도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해냈다. 내가 끝까지 밝힐 거야.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진짜 김가의 후손이라면 이 비밀을 밝혀내야 해. 방 안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창문 너머로는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기이한 밤, 운명 같은 지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쓴차의 밤 마을에는 태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오후 늦게부터 김씨 집 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태형이 직접 연 초대장이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족이랑 이웃들 다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겉으로는 화합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웃는 얼굴은 드물었다. 태형은 방금 다듬은 정장을 차려입고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도 있고 모두 상의할 거라서요. 그러나 식탁에 앉은 동아의 손은 떨리고 순자 할머니는 비해진 얼굴에 말이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태형이 포문을 열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마을 그리고 김씨 집안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김가 땅, 지금이 최고가로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진짜인가? 서울서 왔다더니 결국 다 넘길 셈이란 말이지. 동아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벌컥 소리를 질렀다. 형, 그만 좀 해. 땅 팔아서 뭘 얻는다는 거야? 남는 건 돈뿐. 우리가 지켜온 정신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냐? 태형이 냉정하게 응수했다. 넌 평생 평범하게 살면서 전통이니 명예니 그러지만 나는 현실을 본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다. 가족이 흩어지기 전에 같이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해. 그때 세나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품에서 노란빛이 도는 봉투와 동그란 청동 패물을 꺼냈다. 다들 조용히 들어주세요. 제가 찾은 오래된 가족 편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를 본 순간 술렁거렸다. 세나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힘주어 읽었다. 차는 김씨의 씨앗. 이 밭은 가족의 피와 혼이 스며든 곳. 만약 이 땅을 잃으면 대대로 흘린 피가 허공에 사라지고 김씨 집안도 함께 무너진다. 피로 지키고 피로 이어가야 한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세나의 목소리에 모두 숨을 죽였다. 태형이 이를 악물고 나섰다. 그딴 미신이나 전설 따위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차가 피를 지킨다니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야? 동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태형을 쳐다봤다. 가족을 땅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땅을 지키며 서로 어울렸던 게 우리였어. 다 놓치고 얻는 게 뭔데?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동네 어르신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이 밭이 팔리는 것보다 가족끼리 등 돌리는 게 더 무섭다. 그 순간 정전이 되어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잠시의 정적 후 야외 조명 하나가 뒷담 쪽을 비추었다.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였다. 동하는 얼른 나가 현관문을 열었지만 이미 누군가 담장 뛰어내려 사라지는 모습만 보였다. 돌아와 보니 사라진 것은 없었지만 녹차밭 한 모퉁이 나뒹구는 장갑과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은 검은 후드가 남아있었다. 주민들은 급히 모여 이 유령 소동도 밭을 뺏으려는 누군가의 수작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가족들은 더 심란해졌다. 불이 들어오자 태형은 구겨진 얼굴로 계약서 복사본을 꺼냈다. 난 이 밤에 사인할 거야. 내 몫은 내가 챙긴다. 동하는 뛰쳐나가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고 둘은 끝내 몸싸움까지 벌였다. 세나는 중간에서 소리쳤다. 그만해. 우리 서로의 적이 아니야. 돈도 땅도 다 두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나 태형은 미련 없이 뒷문을 나섰고 동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내 탓이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숨긴 게 많았다. 밤은 길고 창밖에선 서늘한 바람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세나는 바람과 어둠 속에서 가족을 그리고 녹차밭을 바라봤다. 이 긴 밤이 끝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할까? 찻주전자에 아직 식지 않은 차향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향처럼 가족 모두의 마음에도 쓴맛이 남아 있었다. 가문의 그림자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 위로 들이운 불안은 더욱 짙어졌다. 세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창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 녹차밭 사이로 어둠을 가르고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였다. 곧이어
마당 쪽에서 동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세나야, 빨리 나와봐. 세나는 급히 겉옷을 걸치고 달려나갔다. 녹차밭 한가운데 켜진 후레쉬 불빛 아래로 동아가 무언가를 붙잡고 허둥대고 있었다. 여길 좀 봐. 우리 조상님들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이 다 부서져 버렸어. 정말로 조상들의 혼이 깃든 듯한 고목나무와 표지석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일부러 부순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 옆에는 잘린 녹차나무 가지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동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상 표지석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분명 누가 일부러. 그의 눈엔 분노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윽고 달려온 할머니 순자는 쓰러질 듯 오열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우리 집안에 정말 저주가 시작된 건가? 그때 현관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세나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피로 쓴 듯한 붉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땅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엔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가족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고 세나의 손끝은 차갑게 식었다. 동아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저주든 뭐든 결국 욕심부리는 인간이 뒤에서 꾸미는 소행이야. 그러나 믿음을 잃은 가족들은 서로를 점점 불신하기 시작했다. 태형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초췌한 얼굴, 불안한 눈빛으로 문턱을 넘어섰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가 우리 집안에 감히 손을 댄 거냐고. 동아는 매섭게 바라봤다. 어쩌면 네가 나간 그 사이였겠지. 설마 정말 누가 우리 잡으려는 거 아니냐? 태형은 억울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아니야. 나도 오늘 투자자랑 만났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줄은 몰랐어. 세나가 중간에서 외쳤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순자 할머니는 참다 못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 오래된 전설을 너무 믿고 자식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못해서 이래서 집안에 재앙이 온 거다. 동아는 답답한 듯 벽을 치고 태형은 방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숨어들었다. 세나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지고 있었다. 김간애가 서로 싸운대. 저주가 시작됐다던데 곧 어디선가 불행이 닥칠 거야. 밖에서는 강한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세나는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봤다. 누군가 계속 마당을 맴도는 듯한 기척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혹시나 해서 문 밖을 나서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고 녹차밭 너머로 희미한 손전등 빛만 깜빡일 뿐이었다. 세나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 우리 정말 저주받은 거 아니죠? 혹시 옛날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나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세나의 손등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다. 우리 조상 중 누구 하나 땅을 남에게 넘겼다가 엄청난 화를 입었던 일이 있었지. 모두 그때부터 시작됐어. 그래도 나는 아직도 네가 희망이라고 믿는다. 세나는 할머니 품에서 살짝 눈물을 떨구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한숨과 불안, 죄책감에 뒤척였다. 새벽녘, 세나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바위처럼 얼어붙은 지도를 들여다봤다. 불 꺼진 방 안에는 어릴 적 가족사진 한 장이 먼지 속에 빛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의 잔해 위에 서늘한 새벽 바람이 와서 불어왔다. 어쩌면 정말 저주일지 또 누군가의 욕심일지 모를 그림자와 함께 가족의 밤도 마을의 운명도 서서히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드러나는 진실 새벽 바람이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던 아침, 김씨 집안에 낯선 방문객이 도착했다. 젊은 탐정이었다. 그는
마을회관에서부터 소문만 무성했던 이 김가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맞았다. 무엇이든 밝혀주세요. 가족이 서로 의심만 하다가는 정말 모두 무너지고 말 거예요. 탐정은 곧바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깨진 표지석, 잘린 녹차나무, 그리고 협박 편지. 외부인의 소행이 맞습니다. 근처 CCTV에 낯선 차가 여러 번 잡혔습니다. 부동산 업자와 해외 투자자가 지역 깡패를 사서 위협에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세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탐정의 말을 들었다. 마을 어귀에서 이제 곧 김가 땅도 넘어가겠지. 서로 싸운다더라는 소문은 더 커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동아는 불타는 눈빛으로 태형과 마주 앉았다. 형, 결국 다 돈 때문이었어? 우리를 이 꼴로 만든 게 형이야? 태형이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였다니까. 이렇게 등 떠밀리면서 일해 본 적 있을까? 내 몫의 인생이라도 찾으려고 한 거야.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날카로워졌다. 세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손을 내저었다. 제발 그만해. 여긴 우리가 등을 돌리면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만약 정말 모두 땅을 탐해온 게 외부 세력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동안 그들이 웃는 거잖아. 침묵. 그때 탐정이 결정적 증거를 내밀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부동산 업자와 투자자가 만나던 날 김가 형제 중 누군가를 몰래 미행하던 정황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밭을 맴돌던 인물도 이 사진에 찍힌 인물과 같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마을 대표까지 얼굴이 굳었다. 마침내 할머니 순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야 말하겠다. 사실 이 땅의 진짜 소유권은 김가의 여인, 즉 집안의 장녀에게만 돌아가는 비밀 약속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걸 숨겼다. 이 편지와 지도가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물이자 진실이다. 세나는 조심스레 지도를 꺼냈다. 낡은 청동 장신구와 함께 오래된 봉인 문서를 펼쳤다. 이 지도에 새겨진 여성 족장이라는 한자가 그러니까 이 집안의 땅 주인은 할머니. 그리고 이후엔 저라는 건가요? 할머니는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세나야. 네가 돌아오기 전까진 그걸 밝힐 수 없었다. 이 땅은 겉으론 아들을 잇는 집안이지만 속으론 언제나 장녀의 손에 모든 것을 이어주는 게 우리 가문의 법이었지. 동하는 멍한 표정으로 세나를 바라봤다. 설마 진짜로? 태형은 놀라움과 실망, 억울함이 뒤섞인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주인은 세나였다는 거야? 평생 집을 떠나 산 누나가 갑자기... 세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 땅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 지켜내는 게 맞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역사가 달려있잖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동네 이장 마을 대표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간애가 흩어지면 마을 체면도 끝장이다.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지 외부인에게 휘둘려서 되겠나. 태형은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가 이윽고 울컥 눈물을 흘렸다. 난 그저 이 집안의 짐에서 탈출하고 싶었어. 누구나 나만 쳐다보고 기대하고 무거웠으니까. 동하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형, 우리 지금까지 서로 상처만 주고 미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족이잖아. 용서할 마음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마침내 순자 할머니가 세나에게 소중한 상자와 지도, 폐물을 건넸다. 이제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저주도 진실도 이 땅의 미래도 네가 선택해라. 세나는 깊게 절하며 대답했다. 저주든 진실이든 이제는 외면하지 않을게요. 이 땅과 가족, 마을을 위해 제대로 마주할 거예요. 저녁이 되자 바람이 잠잠해졌고 드디어 한 줄기 햇살이 김가의 마당을 비추었다. 모두의 눈앞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생사의 선택 밤이 깊을수록 가족 모두의 얼굴엔 지칠 줄 모르는 불안과 초조가 감돌았다.
저녁 식탁에도 아무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 마치 마지막 평온이 지나가는 듯 마당엔 바람 소리조차 스산하게 들렸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한 남자가 검은 슈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한국 대리인이었다. 뒤따라온 로펌 변호인도 성급한 표정이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2배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김가 가족의 모든 상속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겁니다. 세나와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태형이 먼저 움직였다. 아무래도 이 이상은 없겠다. 나라도 사인할게. 더 기다릴 이유도 없고 이제 끝내자. 동하가 억눌린 목소리로 막아섰다. 형, 그만해! 아무리 현실이 답답해도 집안 뿌리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넘기는 게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힘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내 선택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투자자들은 시계를 노골적으로 확인하며 가족들을 조급하게 몰아붙였다. 빨리 결정을 내리시죠. 서울에서도 많은 자본이 걸린 문제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태형은 손을 벌벌 떨며 계약서에 이름을 적으려 했다. 그 순간 조용히 주저앉아 있던 세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멈춰주세요. 모두의 이목이 세나에게 쏠렸다. 세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가 땅의 진정한 상속권에 대한 비밀을 이제는 모두 알아야겠어요. 제가 이틀 전 찾아낸 고문원과 가족문서에 따르면 김가 땅은 오직 여성 족장, 즉 집안의 장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도록 2세대 전부터 비밀리에 계승 약속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땅의 소유권은 장남이나 남자 후계자에게 넘어갈 수 없고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저 김세나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태형과 동하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할머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게 사실이다. 이곳 전통에서는 혹시라도 집안에 외압이 닥치거나 남자 후손들이 가문을 포기할 때를 대비해 모든 증거와 봉인을 장녀에게 물려주는 관례를 비밀로 유지해 왔단다. 태형의 얼굴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평생 가족의 짐이 싫어서 탈출하고 싶었었는데 결국 다 소용없는 거였단 말이야? 동하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다. 설령 법이 그렇다 한들 누나 내 뜻과 가족의 마음이 한 방향이 아니라면 이 집도 이 땅도 아무 의미가 없어. 투자자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 황급히 말했다. 김세나 씨, 그럼 지금 여기서 서명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다. 더는 가족 내 싸움과 고통도 없을 겁니다. 현금, 주식, 그리고 모든 조건을 오늘 밤 당장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세나는 투자자와 가족 모두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부탁드리지만 이 땅은 토지보다 더 중요한 것, 저희 가족의 뿌리이자 마을의 역사입니다. 당분간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팔 생각 없습니다. 태형이 크게 소리쳤다. 그러면 가난하게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각자 몫을 아예 나눠 가지지도 못한다고? 동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힘들겠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가족이란 그 의미 자체가 남았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눈물을 글썽겼다. 세나야, 네가 정말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구나. 투자자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김가와의 거래는 오늘로 백지화입니다. 변호인도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닫히고 깊은 한숨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그날 밤 세나와 가족들은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다. 비바람은 점점 잦아들며 마당 저편의 끝내 밤이슬에 젖은 녹차잎이 조용히 빛났다. 차밭 위로 떠오르는 새벽밤이 완전히 가신 자리. 김씨 집안엔 오랜만에 정막이 찾아왔다.
마당에선 빗방울과 바람결이 만든 잔잔한 물자국이 부드럽게 흘렀다. 전날 밤까지 가득 찼던 불안과 분노가 거짓말처럼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새벽 세나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아직 흐린 공기 속에서 가족 모두가 잠든 틈에 그녀는 맨발로 차밭을 천천히 걸었다. 밤새 내린 비로 식은 흙냄새, 잎 사이로 스며드는 차분한 비의 향,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지랑이 새소리가 어렴풋이 아침을 알렸다. 세나는 손끝으로 젖은 차잎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이 땅에 얽힌 진한 상처들, 욕심, 분열, 두려움,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저주의 그림자. 이 순간만큼은 모두 옅어지는 듯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밭과 가족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리라.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얼마 후 순자 할머니가 세나 뒤를 따라 차밭으로 걸어 나왔다. 오랜 세월 구부러진 할머니의 등에도 희미한 미소가 어린 아침 빛을 닮아 있었다. 할머니는 맑은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세나야, 네가 돌아온 이후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옛날엔 차밭이란 게 단지 먹고 사는 밭이 아니었다. 힘들고 서러울 땐 가족도 마을도 이 차밭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섰단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신선한 이슬을 맞으며 조용히 밭 한가운데를 나란히 걸었다. 곧 동하와 태형도 나왔다. 동하는 가만히 차잎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아직도 이 땅이 살아있을까 두려웠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 태형 역시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너무 욕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 가족을 지키려는 건 나도 같았는데 마음만 급했지. 세나는 두 형제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서로 다른 길을 생각했던 것뿐이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위해 함께 힘을 쓰면 돼.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웃 김씨 아저씨, 할머니 친구들, 그리고 몇몇 어린아이들까지. 누구도 어제의 분열과 의심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이젠 다 괜찮겠지?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는 응원과 위로가 조용히 오갔다. 세나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 밭은 김가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지켜야 하는 곳이란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 다신 욕심과 분열로 이 밭을 흔들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장은 굳은 목소리 대신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마을은 누구라도 곁을 내주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봄이면 네가 제대로 된 차를 우릴 위해 끓여주려무나. 아침 해가 점점 힘을 내며 밭을 비추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세나의 손을 꼭 잡았다. 고생 많았다 우리 손녀. 아무리 긴 밤도 끝나고 차 한 잔에 다 시름을 씻는 거야. 세나는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끓여내는 첫 찬물의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마다의 상처와 슬픔이 사라져가는 듯 차향이 따뜻하게 퍼졌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어느새 누구도 더는 적이 아니었다. 그날 새롭게 떠오른 아침 볕이 멀리 푸르고 넓은 차밭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세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김가의 새날이 밝아온 것 같아. 바람에 실려 퍼지는 차의 향처럼 희망도 한 뼘씩 차밭 위로 번져갔다. 누군가의 욕심이 아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온기로 가득한 아침이 오래도록 그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